이번 시간부터 제6단원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처음 배우는 단어는 아니죠. 자, 언제 배우셨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나중에 뭐로 발전이 되냐면 확률로 발전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학 1학년 과정에서는 경우의 수라고 배우시지만 나중에 좀 심화 과정에서 보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과 통계 기본이 되는 단원이 여기는 6단원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익혀 두셔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확률 통계를 하시면 되는데요. 중학교 경우의 수와 고등학교 경우의 수가 좀 다른 것은 중학교 때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그 경우를 다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일이 다 찾아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뭐를 사용하냐면 규칙을 가지고 나중에 공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적용해서 나중에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공식을 뭐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암기해서 나중에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6단원은 경우의 수인데 세부 단원이 그냥 하나입니다. 경우의 수로 마무리가 되고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확률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왜 필요한가? 사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때 배우셨지만 확률이 나온 이유는 사실 도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걸고 돈을 그러니까 얻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을 확률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걸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사실은 확률이었는데요. 그 확률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에서는요, 도박으로 안 하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수많은 뭐를 하냐면 선택을 합니다.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하지요. 네, 근데 그 결과가 항상 최선일 수는 없긴 없어요. 하지만 항상 사람은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훨씬 강도가 좀 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좋은 습관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선택입니다.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선택이야겠어요? 그렇죠. 나한테 여러분들 자신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또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저 대표적으로 음식 고를 때 맞습니까? 그리고 추첨을 할 때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측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살펴보는 것이 여기는 우리가 바로 경우의 수를 배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배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경우의 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미국의 작곡가 쇤베르크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전통적인 음의 조성 체계를 부정한 12음 기법을 창시한 작곡가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전에 도형의 이동에서 바흐 기억나세요? 푸가의 기법. 푸가의 기법은 우리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작곡을 했었거든요. 의외로 수학이 이렇게 음악에 연결이 좀 많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쇤베르크는 이제 12음 기법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피아노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릴 때 좀 피아노 학원 참 다니고 싶었지만 그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근데 참 기억나는 건 뭐냐면 훈련소 갔을 때 괜히 훈련에 지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괜히 우리 땀에 쩔은 훈련복 입고 막 그 강당에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피아노가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중대장님께서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서 한번 연주를 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기 훈련대 형이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악기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피아노를 한번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있네요. 손가락이 붓기 전에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거라고는 흰 건반, 검은 건반밖에 없는데 그 검은 건반이 반음을 구성하는 거 맞나요? 예, 그래서 이 쉔베르크는 그 12개를 가지고요. 하나의 음을 어떻게 되겠어요? 반음을 올리거나 내려가지고 12개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우리가 음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역배치, 회전 배치, 역회전 배치까지 했다네요. 예, 그러면 볼게요. 자, 기본이 몇 개지요? 12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 배치, 역배치, 회전 배치, 역회전 배치가 있으니까 모두 몇 가지가 되겠어요? 각각에 대해서 4가지가 존재하겠죠. 예, 그래서 12 곱하기 4를 해서 48개 서로 다른 음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수학이 음악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쉔베르크가 그 만든 음악들이요, 좀 분류감도 있고 독특한 선율 때문에 좀 기괴하다는 호평도 있지만은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그런 호평도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수학이 도대체 어디 쓰여요? 이렇게 하지만은 생각보다 수학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배우기 위해서 준비 학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에서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8의 배수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8의 배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뭐를 물어본 거예요? 개수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50을 뭐로 나눴어요? 자, 8로 나눴어요. 그래서 8, 6 얼마다 48이 돼서 나머지 2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몇 개? 자, 6개 되는 거 맞죠? 여기서 개수만 구하라고 했을 때는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져 홀수의 눈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었는데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중학교 경우의 수를 그럼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단어 기억나시나요? 자,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건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시행은 뭡니까? 그죠?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시행이 되고요. 그 결과 나오는 것이 뭐가 되냐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집니다. 자, 그럼 시행이 뭐죠? 그죠? 여기까지 시행이에요. 한 개 던지는 것이 시행. 자,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주사위 하면 정육면체죠. 자, 그 정육면 각 면에서는 뭐다? 눈이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눈이 모두 몇 개다? 6개입니다. 그래서 바로 1의 눈이 나온다. 2의 눈이 나온다, 3의 눈이 나온다, 4의 눈이 나온다, 5의 눈이 나온다, 6의 눈이 나온다. 이것이 각각에 대한 뭐다? 사건이 되겠고, 그 사건의 가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시행과 사건과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1, 4, 5. 자, 그래서 얼마다? 자, 순위가 그냥 3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학교에서 배웠던 시행과 사건 그대로 쓰이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집합 U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1에서 10까지가 전체 집합이고요. 자, A는 짝수입니다. 근데 A는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짝수를 만약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2, 4, 6, 8, 10 여기까지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3의 배수긴 한데 역시 1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3, 6, 9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B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나중에 기준 있는 모임으로 나중에 그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경우의 수와 고등학교 경우의 수 가장 큰 또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중학교 때 집합을 안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학습에 집합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역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가지수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하고 원소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NA라고 하는 우리가 기호를 하셔야 됩니다. 자, NA 교집합 B는 교집합 원소 개수 맞죠? 자, 그럼 여기서는 교집합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있습니까? 자, 6 하나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냐면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거 뭐다? 예,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합집합을 물었습니다. 그럼 합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공식 기억나시죠? 자, 합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구합니까? NA에서 NB를 우리가 더해서 NA 교집합을 빼시면 되는데 자, 이때는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각각의 경우를 더해서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그럼 NA 얼마? NA 5죠? 자, NB 얼마?
3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집합은 방금 1번에서 구했죠. 자, 빼기 1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합도 좀 이따가 경우의 수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제목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우셨죠? 예,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고등학교식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단원의 그 학습 목표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요.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합의 법칙이 무엇일까?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시 돌발 질문할까요? 자, 합의 법칙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또는. 자, 그리고 곱의 법칙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동시에, 각각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이 이 확률 경우의 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좀 집중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은 오늘 미술관의 약도입니다. 여기가 미술관이네요. 미술관 오시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교통편을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네요. 근데 바로 직행으로 우리가 정차를 해주는 그런 노선인 것 같습니다. 자, 미술관으로 가는 버스의 노선수와 지하철의 노선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버스 노선수는 얼마다? 노선수를 물었죠. 그러면 29번, 83번, 132번이니까 얼마? 그냥 3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하철 노선은 1호선하고 2호선이네요. 그러면 얼마다?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미술관으로 가는 버스 또는 지하철의 노선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또는. 자, 그래서 또는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합의 법칙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정차해주는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 노선만 딱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답은 어떻게 되냐면 버스 노선 3가지와 우리가 지하철 노선 2가지를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5가지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개념 열기에서는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2는 얼마다? 5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건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수를 뭐 한 거와 똑같다? 자, 합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법칙이 되냐면 우리가 바로 합의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일어나면 자, 앞에서 배우셨던 준비학습 있죠. 자, 준비학습에서 합집합 계수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교집합을 어떻게 한다? 빼줘야 되는데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사건 A 또는 자, 여기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더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은 사실은 우리가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집합하고 관련이 있냐면 합집합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은 일단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3가지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고 중학교 때도 배우셨고요. 그 다음 이것을 뭐로 나타내냐면 중학교하고 차이점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럴 때 A교 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이거 무슨 관계일까요? 집합 기억나시죠? 자, 이때는 A와 B가 서로 무슨 관계다? 소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합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NA하고 NB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근데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때는 우리가 합집합의 우리가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대로 NA에다가 NB를 더해가지고요. 뭘 빼주시면 됩니까? 자, 교집합을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자, 뭐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2개를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 법칙이에요. 예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 XY가 자연수일 때 부등식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죠? XY가 자연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y가 자연수인데 두 개 더해서 3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자, 풀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자연수란 조건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우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자, 더해서 2가 되는 경우나 더해서 뭐가 되는 경우다? 3이 되는 경우입니다. 1은 왜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 xy가 각각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제일 작은 수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이 제일 작기 때문에 얼마다? 2가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겠어요? 자,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이 되는 경우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나눴죠. 그죠? 예, 그래서 x 플러스 y는 2 또는 x 플러스 y는 얼마다? 3이라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x 플러스 y가 2인 경우는요 1,2하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3일 때는 1,2하고 2,1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성립할 수가 있나요? x 플러스 y가 2가 되면서 x 플러스 y가 3이 되는 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가 2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 자, 그리고 x 플러스 y가 3이 되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경우를 어떻게 했죠? 나눴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 1 또는 케이스 2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되냐면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자, 숫자 1, 2, 3, 4가 각각 적힌 카드가 4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홀수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수 만들 때는 앞자리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두 자리 자연수 하면. 근데 이때는 홀수는 뒷자리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홀수가 되는 건 뭐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때는 자, 첫 번째, 자, 1의 자리가 자리 숫자가 얼마일 때? 1일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의 자리 숫자가 얼마다? 우리가 바로 3일 때. 이때 바로 우리가 홀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1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1 빼고 아무거나 다 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는 4개 중에서 중복되기는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 4개 중에서 몇 장을 뽑아요? 2장을 뽑아서 만드는 거거든.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1일 때는 몇 가지? 그렇죠? 3가지겠죠? 자, 우리가 2, 3, 4 아무거나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가 3이면요 1, 2, 4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요 경우 또는 이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3에서 얼마다? 6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경우를 뭐 해야 된다?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 곱하기 2에도 관계가 없겠죠. 왜? 똑같은 것이 두 번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2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우리 주사위 문제 정말 많이 나왔죠. 중학교 때부터도. 자,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1 이하인 경우의 모든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포인트가 어떻게 되죠? 자, 눈의 수의 차가 얼마다? 1 이하래요. 그러면 경우가 나눠줘야겠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눈의 수의 차가 얼마인 경우? 그렇죠. 0인 경우도 있고요. 자, 1 이하니까. 두 번째는 눈의 수의 차가 얼마다? 그죠? 1인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경우를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자, 무슨 단어? 또는으로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합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눈의 수의 차가 0인 경우. 다 써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 2, 해서 어디까지? 6,6까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경우의 수만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6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눈의 수의 차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2, 그 다음에 우리가 2,1, 자, 그 다음에 2,3, 그 다음 뭐가 됐어요? 3,2, 자, 3,4, 그 다음 뭐다? 4,3, 4,5, 5,4, 그 다음에 5,6, 6,5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모두 몇 가지가 나온다? 그렇죠. 이때는 10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자, 눈의 수의 차가 0인 경우 6가지 또는 자, 눈의 수의 차가 1인 경우인데 동시에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가지? 자, 16가지죠. 근데 경우의 수를 물었으니까 그냥 수로만 대답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눈다. 그럼 앞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하셔야 됩니다. 또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집합이다? 합집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 역량 기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둥글게 모여 앉아 놀이를 하는데 이 놀이의 규칙은 다음과 같답니다. 규칙 1.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연수 1부터 차례로 수를 말한다. 자, 규칙 2.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나오면 수를 말하는 대신 손뼉을 친다. 이거 뭐하고 비슷하죠? 369, 369. 예, 그 게임하고 비슷하네. 자, 그럴 때 5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손뼉을 쳐야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둥글게 앉아있네요. 이 그림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제가 대학교 때 이 369 게임에 대한 좀 추억, 아픈 기억, 자,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나 뭐냐면 제가 수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아무래도 369 이러면 수학하고 관계가 있어서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집중해서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369에 막 게임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딱 보니까 이 허벅지가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지?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맞았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맞았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맞았죠, 그죠? 그래서 안 때리려고 막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두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피멍이 들어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일단은 그죠? 제 허벅지인데 그걸 생각하고 좀 살살 했어야 되는데 너무 게임에 집중해가지고 피멍이 들 만큼 참 그때는 좀 젊었다 그죠? 그래서 참 오래전에 그런 추억인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면, 자,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나오면, 자, 수를 말할 대신 손뼉을 친대요. 자, 제가 또는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동그라미 했는데, 역시 무슨 법칙이다? 예, 합의 법칙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와 11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 제한이 되어 있네요. 자, 50 미만인데, 자, 실제로 5의 배수하고 11의 배수는 동시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수? 최소 공배수. 자, 5와 11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55. 근데 55는 다행히 5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 규칙 2가 해당되는 건 뭐가 되냐면, 규칙 2가 아니고, 이 50 미만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 두 사건을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이죠. 자, 50 미만이면 50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죠? 50까지 하면 10개인데 50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자, 9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의 배수는 어떻게 되죠? 그죠? 11, 22, 33, 44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 몇 번을 손뼉을 쳐야 되냐면 13번을 쳐야 돼요. 그래서 369, 369 그런 것처럼 동기들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참 옛날 추억.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친구들하고 재밌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을 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 자, 무슨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적용해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곱의 법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곱의 법칙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동시에 맞나요? 각각 그런 단어였죠. 중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자, 주재료인 밥국수 중 하나와 부재료인 김치고기, 새우 중 하나를 넣어 볶은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볶음밥은 진리죠, 그죠? 특히 닭갈비 이렇게 먹고 난 뒤에 이렇게 구워주는 볶음밥 최고로 맛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볶음 음식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각각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같이 넣어서 우리가 동시에 이걸 볶아야지 볶은 음식이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방금 제가 어느 단어에 좀 강조를 했죠? 동시에.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재료는 두 가지예요. 그 밥하고 국수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재료는 모두 몇 가지냐면 3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재료 각각에 대해서 뭐가 정해진다? 부재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 때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라고 배우셨고요. 이게 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렇게 일일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재료, 김치, 고기, 새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국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밥에 대해서 3가지, 국수에 대해서 3가지이긴 한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재료가 그냥 몇 가지다? 2가지. 그래서 3-3이 우리가 6이 돼서, 실제로 3-3은 뭡니까? 3 곱하기 2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재료를 우리가 구하는 가지수와 부재료를 우리가 구하는 가지수로 이렇게 곱하는 것이 이 부분의 포인트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각각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곱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뭐일 때? 그죠?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라는 단어에다가 체킹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어디에다가 그죠? 각각이라는 데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뭐 해라? 곱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곱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3가지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성립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집합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하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합의 법칙은 무슨 집합이다? 합집합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의 법칙은 교집합이냐? 그거 아닙니다. 원래 이제 곱집합이라고 예전에 쓰긴 썼었는데요. 자, 그럴 때는 나중에 뭐로 나타내게 되냐면 순서상의 개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곱집합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교과서에서는 쓰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는 반드시 뭐다?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구하셔야 되고요. 그때는 가지수를 뭐한다? 곱하는 것이 바로 곱의 법칙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등산로 입구에서 출발하여 폭포를 거쳐 산의 정상까지 가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단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거쳐.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입구에서 폭포까지 가는 가지수가 4가지. 자, 그 다음에 폭포에서 정상까지 가는 수가 몇 가지다? 3가지인데 거쳐가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정상까지 가는 그 가지수가 정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4 곱하기 3은 얼마다? 10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몇 단계다? 2단계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한다? 곱한다. 그래서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2번은 70이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에요. 자, 무슨 분해? 소인수 분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나오죠. 어떻게? 1, 2, 3, 4, 6, 12. 자, 그런데 여러분들 12의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뭐를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구구단을 열심히 외워서 그래요. 그래서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것들이 전부 다 뭐다? 12의 뭐다? 약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1, 2, 3, 4, 6, 10이라고 우리가 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가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가 엄청 커져요. 그럼 이렇게 일일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우셨냐면 바로 소인수 분해를 배우셨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다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냐면 자, 이렇게 했던 표 기억나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는데 그래서 72를 우리가 뭘 했냐면요 소인수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2, 36, 2, 18 그러면 3, 6, 18, 2, 3은 6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요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뭐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곱해진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약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표로 만들었고요. 자, 소인수의 종류가 몇 종류다? 2종류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3의 제곱의 약수를 우리가 적어줬고요. 여기는 뭐다? 2의 세제곱의 약수를 적어줘서 거기 곱해진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적어준 게 뭐다? 바로 약수를 구하는 거였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자, 뭐를 구해라?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였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약수는 어디죠?
그쵸? 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약수 부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모두 몇 개가 되냐면 몇 개가 되죠? 그쵸? 자, 이때는 가로가 3칸, 세로가 몇 칸이다? 4칸이에요. 그래서 모두 몇 개다? 12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3칸이 나오는 이유는 자, 여기 지수가 얼마다? 인데 자, 그러면 3의 제곱의 약수는요. 3의 제곱, 3의 1제곱 1은 생략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1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실제로는 2 더하기 1이 된 거고요. 여기서 4칸이 된 이유가 있죠. 4줄이 된 이유가. 자, 여기 뭐다? 2의 세제곱의 약수를 구했는데요. 2의 세제곱의 약수는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그 다음에 뭐다? 1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여기 지수가 3인데 그거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적은 것들을 다 모으고 마지막 1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지수에다 얼마를 더한다? 1을 더해서 곱하는 것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복습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일일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개수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던 공식이 이겁니다. 만약 AN이라는 자연수가 A의 n 거듭제곱, B의 n 거듭제곱, 아니 C의 l 거듭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이때도 우리가 밑이 세 종류 이상일 때도 이렇게 성립하는 공식이었어요. 자, 근데 공식이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근데 공식은 약수의 개수 공식이 되겠죠. 약수의 개수. 자, 어떻게 구합니까? 그쵸? m 더하기 1 곱하기 자 n 더하기 1 곱하기 뭐다? l 더하기 2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에다 얼마를 더하면 된다? 1을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돌발 질문. 제가 적은 공식이 맞을까요?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제가 일부러 하나 빼놓고 설명한 건데. 그렇죠? 이때는 단 뭐가 되냐면 A, B, C는 자 무슨 수? 소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분해? 소인수 분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 B, C가 소수가 될 때, 소인수 분해 완전히 됐을 때니까. 그리고 A, B, C란 말은 서로 다른 소수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해 주시는 것이 바로 약수의 개수 공식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셨던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양수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44입니다. 그럼 144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소인수분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144는 여러분들 12 곱하기 12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합니다. 자, 4, 3, 12, 그 다음에 4, 3, 12. 자, 그러면 2가 몇 개? 2가 4개, 3이 2개. 이렇게 해도 인수분해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 한 방법 3가지로 배우셨거든요. 자, 요거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편한 방법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숫자가 작으면 수가 작으면 이렇게 좀 잘 계산하거든요. 아니면은 144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의 배순위가 2하면 72, 2하면 얼마다? 36, 2하면 얼마다? 18, 2하면 얼마다? 9, 3하면 얼마다? 3 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하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개수 불러봅시다. 자, 지수에다 얼마를, 그렇죠? 1을 더해서 곱해 주시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5, 3 얼마다? 15 이렇게 되는 것이 144 약수의 개수가 되겠어요. 540. 자, 540은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540은 뭐 993 외워도 되는데, 그러면 54, 69, 54 곱하기 10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6은 얼마다? 2 곱하기 3. 자, 그 다음 9는 3의 제곱, 10은 얼마다? 2호는 1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좀 배운 대로 할래요?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다? 270. 자, 그 다음에 3으로 할까요? 그러면 3, 9, 27. 3하면 얼마다? 30. 3하면 얼마다? 10. 자, 그 다음 2하면 얼마다? 5 빼서 2가 2개, 3이 3개, 5가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수가 좀 작을 때는 이 방법도 괜찮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1번하고 다른 이유는 자 여기가 뭐다? 자, 소인수가 세 종류죠. 근데 세 종류라도 공식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불러보시겠습니다. 2-1, 자 여기는요 3-1, 그 다음 여기 얼마다? 1-1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답은 3, 4, 12, 12 곱하기 2는 얼마다? 24라고 해서 약수의 개수가 24개가 나와요. 자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뭘로 하시면 되냐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자 a 더하기 b, p 더하기 q,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전개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항의 개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a에 대해서 각각 전개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방금 제가 어떤 단어에 강조를 했죠? 각각. 자 그럼 뭐 해라? 곱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곱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두 가지. 자 여기서도 몇 가지? 두 가지. 맞나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걸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AP 더하기 AQ 더하기 BP 더하기 BQ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다? 4개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유가 2 곱하기 2여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각각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또 곱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각각 뭐해라? 곱의 법칙. 자 그러면 4, 3 얼마다? 12 이렇게 하시면 12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전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공식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번은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를 물었네요. 그럼 A를 포함한다. 그럼 A를 포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조건 A는 뭐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근데 A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B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A가 들어가려면 이 뒤쪽에서 곱해진 것에서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을 제외한 여기를 전개해서 나중에 뭐만 곱하면 돼요? A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A는 뭐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A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뭡니까? 가지수는 한 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몇 가지다? 두 가지, 여기는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모두 몇 가지냐면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3이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만 자, 실제로는 앞에 뭐가 있다? 1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왜? 반드시 A는 뭐 해야 된다?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항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법칙에 의해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곱의 법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형형 기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도와 유진이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0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는 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각각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 두 자리 자연수면 10에서부터 어디까지다? 그죠? 99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나오냐면 90개죠. 그죠? 그래서 윤도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두 자리 자연수 90개 중에서 일단은 0을 포함하지 않고 같은 숫자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를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제일 처음에 0을 포함하는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속으로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둘 다 아닌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더한 것이 몇 가지다? 90가지라 본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뭐죠? 그죠? 0도 포함하지 않고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그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0을 포함하는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10에서 99까지 0을 포함하는 거는 뭐 있을까요? 그쵸?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9개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수가 연속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같은 수가 연속으로 나오는 것은 11, 22, 33, 44, 55, 66, 77, 88, 9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몇 개다?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9 더하기 9 더하기 x가 얼마다? 90이 나오겠죠. 그래서 윤도가 생각한 건 뭐냐면 자 지금 경우를 전부 다 뭐 하고 있죠? 각각에 대해서 더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합의 법칙 우리가 쓴 거예요. 네,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냐면 자 여기 18이니까 얼마다? 90에서 18 빼면 얼마가 됩니까? 자 7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윤도 방법이고요. 유진이는 뭐라고 해놨냐면 자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구해서 풀면 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수 중에서 동시에 우리가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생각해 가지고 푼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중학교 때도 했었습니다. 자, 무슨 자리부터 만드셔야 되죠? 앞자리, 15의 자리. 자, 그러면 15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뭐가 되냐면 모두 9개가 돼요. 1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어떻게 되냐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온 것은 뒤에 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가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뭐다?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모두 몇 개? 모두 8개가 됩니다. 자, 이때는 당연히 뭐를 제외했다? 0을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 8 얼마다? 7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유진이가 쓴 방법은 무슨 법칙?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합의 법칙을 쓰면 되고 때로는 곱의 법칙을 쓰면 되지만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학교하고 좀 다른 공식을 사용하는 순열과 조합을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